뉴저지 한인단체들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인종차별 발언이 이어지면서 주요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청원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전담팀이 대상자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가족 이민 문호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조 한인 경찰협회가 지난 주말 경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의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인종차별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인단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들의 청원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뉴저지 예비선거 이후 인종차별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로튼도 시장 모친의 인종차별 발언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한인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부가 무시하고 일부 백인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펠팍 유권자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본선거에 시장 후보로 나선 앤서니 샘보그나가 지난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한인 후보에겐 투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은 명백히 인종차별이라고 밝히고 이에 항의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발언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이 뉴저지와 버겐 카운티 모든 정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여론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시민참여센터나 뉴저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뉴저지 연방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에게 최근 펠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에 항의하는 서한도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펠팍 한인 주민들은 내일 오후 열리는 타운 정례회의에 참석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전담팀이 대상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 복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10여 년 전까지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야누스 작전을 전담할 시민권 박탈 전담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담팀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 전과 등을 숨긴 사람 등 시민권 박탈 사유를 가진 대상을 색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같은 업무는 지금까지도 있어 왔지만 전담팀 구성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천만 명이 넘는 귀화 시민권자들도 이민 단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전과 기록 등 불리한 내용을 숨겼을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 법원이 인정하면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로 전환되며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영주권도 박탈당한 채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97년 연방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약 5천 명이 전과 기록 등 무자격자로 드러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법무부가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족 이민 문호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가족 초청 이민 자격 강화 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족 이민 신청자 재정 보증의 소득 기준이 2배로 높아지고 건강보험 가입 능력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진보센터 CAP가 공개했습니다. CAP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 정책은 우선 가족 초청을 위한 재정 보증 I-864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현재의 연방 빈곤선 125%에서 2배인 250%로 올릴 계획입니다. 자녀 없는 부부가 한국에 부모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연소득 31,375달러만 입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62,7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된 가족이 지병이 있을 경우 정부 보조 없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새 정책은 초청되는 가족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공적 부담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10,000 이상의 퍼블릭 차지 본드라는 일종의 보증 채권을 구입하면 사안에 따라 심사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청된 가족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 중 누구라도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권 금액 전부를 정부가 몰수하게 됩니다. 한인 경찰관과 차 한 잔을 나누며 경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마련한 행사에 많은 차세대 한인들이 참석해 자신의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경찰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을 위한 상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펠팍 브로드 애비뉴 인근 카페에서 열린 상담회에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한인경찰협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 지원 자격과 채용 과정 등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는 채용 일정부터 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점이 경찰 지망생들이 겪는 힘든 부분인 것을 알고 있다며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정말 younger generation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경찰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law enforcement에 들어올 수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경찰이 돼서 이제 미국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상담회에 참석한 경찰 지망생들은 현직 경찰과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고 경찰이라는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And I heard that the cable, they give good advices for people like me. So just want to find out more about pursuing this occupation. 미주 한인경찰협회는 시민의 안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만큼 경찰이라는 직업을 통해 특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한인 2, 3세가 경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는 한인 경찰 육성을 위해 채용 박람회나 각종 홍보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서민아파트 공급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만 가구에 달하는 서민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서민아파트 32,116가구와 신규 아파트 9,140가구 공급 등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하우징 뉴욕 2.0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0만 9,767가구를 공급해왔으며 앞으로 8년 동안 30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엘리샤 글렌 주택경제개발 부시장은 뉴욕시가 세운 서민 아파트 보존과 건축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장은 올해는 신규 건축물이 역대 최고로 건립됐지만 서민 아파트 공급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아파트 공급 최대치 기록과 함께 악덕 건물주의 세입자 괴롭히기 근절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시형 아파트 입주자들의 수리 요청 건수를 줄이기 위해 서명을 위조하고 실질적인 수리 없이 수리 요청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아파트 수리 요청 케이스에 대해 수리 완료 서명을 날조해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조작하고 규정을 악용해 미해결 수리 요청 수를 줄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의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3년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공사는 수리공이 방문할 당시 입주자 부재를 이유로 케이스를 쉽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수리 작업 없이 케이스를 줄여왔습니다. 2013년 1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당시 42만 건에 달하는 아파트 수리 요청 적체 중 입주자 부재를 이유로 케이스가 종료된 것만 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까지도 입주자 부재를 악용해 아파트 수리를 회피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현직 주택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리 요청을 종료시키라는 압박을 상부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입주자 부재를 노리고 입주자가 빈 시간에 아파트를 방문하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하탄과 가까운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외 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해 레코드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대 한인 밀집 학군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2017-2018 학년도 등록 학생 수는 1,718명으로 7년 전인 2010-2011 학년도보다 13.7% 증가했으며 포틀리 학군도 등록생이 3,906명으로 8.4%, 레어니아도 같은 기간 8.3% 증가했습니다. 특히 맨하탄과 인접한 학군의 학생 증가율이 높았는데 에지워러의 경우 지난 2010-2011 학년도 이후 학생 수 증가율이 55.4%로 버겐 카운티 전체 학군 중에서 가장 높았고 잉글로드 클립스 학군도 학생 수 증가율이 39.5%로 버겐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테너플라이와 클러스터 학군도 각각 3%와 4.5%의 증가율을 보였고 크레스킬 학군 역시 6.7%의 높은 학생 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북부 뉴저지 지역의 등록 학생 수 급증에 따라 과밀 학급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학교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 세금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트리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 증축을 위해 예산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레스킬 학군도 지난해 9월 주민투표를 통해 1,250만 달러 규모의 초등학교 건물 증축안을 승인했으며 레오니아에서는 추가 세금 수입 없이 기존 예산으로 고등학교 건물 증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가을 학기 개학에 맞춰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의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뉴저지 해변은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주말 공공해변과 공원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환경보호와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해변, 공원 흡연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뉴저지 공공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2회 적발 시는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은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흡연자들을 위해 주립 해변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흡연 구역이 설치되며 해변 인근 주차장에서의 흡연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뉴저지 해변을 찾은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공공해변과 공원 흡연 금지안은 과거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올해 초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재추진됐고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20일 실시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4억 9,3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4일 실시될 추첨의 1등 잭팟은 5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20일 메가밀리언 당첨 번호는 1, 14, 30, 44, 62와 메가볼 1이었지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 3월 4일 이후 22번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오는 24일 오후 11시에 실시될 추첨의 1등 당첨금은 4억 9,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1등 당첨금 액수로는 역대 5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24일 추첨에서 잭팟이 터져 일시불로 당첨금을 받을 경우 2억 9,6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1등 당첨자가 나온 역대 최고 금액은 2016년 7월에 5억 3,600만 달러로 인디애나주에서 나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3월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 리버데일에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인 5억 3,300만 달러의 잭팟이 터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내 학원장이 강목과 쇠몽둥이로 학생들을 구타한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장은 한인 커뮤니티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학부모 김 씨는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원을 믿고 맡겼는데 아이들이 구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애가 밥 먹다가 엄마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았는데 눈앞이 블랙아웃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악을 겪지 못하잖아요. 원장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너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목과 쇠몽둥이 등으로 때렸고 폭언도 일삼았다는 겁니다. wooden spatula, broomstick, curtain hanger. 맞은 대로는 달라요. 하나에는 손바닥, 다른 시간은 발바닥, 다른 시간은 엉덩이. 나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들의 욕말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The kids getting hit with like wooden spoons or rulers, things she could find lying around.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를 당한 학생 5명의 학부모는 지난 4월 LA 경찰국에 사건을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은 현재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학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아동 학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PD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한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아동 학대 사건은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는 만큼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일드 어뷰스가 시리어스한 거면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4월 달에 했건 3월 달에 했건 저희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마 4월 달 건데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면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디텍티브 스트롤록에서 프라이어리티를 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한편 LAPD는 사건 조사가 끝나기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1일 무장교환이 LA 시내의 트레이더조 슈퍼마켓에 난입해 40~50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과 경찰이 교전 중 슈퍼마켓 직원 멜리다 코라도가 숨졌으며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6시 30분쯤 슈퍼마켓 정문으로 걸어나와 경찰에 투항했습니다.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일대에서 감염된 레지오넬라균 환자가 22명으로 증가했다고 뉴욕시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1일 8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 추가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17일에는 50대 감염 환자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워싱턴 하이츠 일대 20개 쿨링 타워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학교 주변 과속 카메라 연장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며 특별 회기를 열어 연장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립학교 주변 과속카메라 연장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25일까지 주의회가 특별회기를 열어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40개 과속 감시 카메라는 작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스튜어트 램너 대법원장은 15년 이상 된 기소되지 않은 수천 건의 주차 위반 티켓 등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범죄 티켓 사면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발부된 것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사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조만간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한두 차례 지나가는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영상 23도. 수요일은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며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습도가 높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